건설안전기술사 129회 4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 개유종문, 특순식품 개멧, 제2유형 추감충역 붕도 낙비기, 전화발폭 및 47, 13, 12, 9, 6, 13 공통적인 거 넘어가고 4번에서는 의식수준 5단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요 FCM 공법이 어려울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밀폐공간. 맥판의원이에요. 이것은 맥판의원이죠. 우리가 밀폐 작업장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맥박, 판단력, 의식, 혼수 상태까지 사망에 이르는데 이런 수치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산소 결핍하려 그러면 지하 공간이죠. 지하 공간. 우물, 수직갱, 터널, 뉴매틱 케이슨 공법이라든가 장시간 사용 안 해가지고 특히 해수가 들어간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페인트, 도장, 분유 이런 게 결핍 작업이고요. 안전 대책은 산소 농도 18%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그죠? 출금을 하고 인원 점검을 하고 대장에 쓰고 연락 설비 갖추고 대피 구조할 때 그 기구 산발이라든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피용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구출 작업자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 그 송기가 요 바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현장에서는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 짧게 해놓고 여기서 해놓고 바로 배기를 시켜버려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관리상의 조치는 안전 담당자 배치하고 감심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 진찰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시 측정을 하고. 이 산소 결핍에 대한 사람의 반응 6%, 최소한 안 돼도 한 12%, 8%, 이 정도 그림은 그리실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안전심리, 긴장 정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수준 5단계, 그죠? 주부, 수졸일 적과, 단후 저정 직과, 수졸일 적과, 단후 저정 직과, 미식과. 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외우기가 쉬워요. 주부, 수졸일 적과, 단후 저정 직과. 그런데 이거를 막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주의는 보면은 주의를 특징을 보면 선택형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개구부 같은 데 있잖아요. 개구부 같은데 근로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용접이라든가 무슨 철물 제작을 한다 봐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추락하는 위험을 알았어요. 집중하다 보면 뒤로 움찔움찔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하다 보면 주시점만 보고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와 부주의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부주의 특징은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돼요.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꼭 원인이 있어요. 무의식적 행동을 해요. 막 주변에서. 계단 내려가면서도 핸드폰 들고, 개구부 주변에서도 그렇고, 안전대도 안 매고, 그죠? 아침 TVM 시간 보면 각반을 안 매요, 각반. 각반 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지가 걸려요. 걸리면서 어떻게 돼요? 계단 난간대, 우리 저기 있잖아요. 가설 계단. 이렇게 고리 거는데, 그죠? 난간대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고리에 걸려가지고 바지가랭이가 걸리면서 전도되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고.
그래서 추락사고도 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 이 원인을 보면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요. 외적은 작업 환경이겠죠. 뭐 불쾌하거나 그런 거. 작업 순서. 이런 거에 대책은 환경을 개선하는 거. 작업 환경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분포연사 일뚝산소 고한다해서 돈조 채소통 환생의 원행이잖아요. 돈조, 돈줘, 채소통, 환색, 원행. 자, 이렇게 한 방에 나와야 돼, 한 방. 그 다음에 뭐 소질적인 그런 거. 의식이 뭐 머릿속에 뭐 걱정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뭐 불만 요소, 뭐 이런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경험한 것과 미경험의 차이가 많죠. 주의가 산만하다든가, 부정적이라든가,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재현상 의식 수준에는 단우저과, 단우저과는 이런 의식 수준 4단계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봐주시고요. 작업 부하. 이건 작업 강도예요. 작업 강도. 작업 강도. 그래서 경중, 중초. 경중. 중이 두 번 나와서 중이라 그래서 중. 더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초. 이렇게. 이런 걸 했고. 작업 강도의 영향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속도, 작업 자세. 어떤 작업 범위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복잡한지. 수행 의지, 마음에 따라가지고, 판단에 따라가지고. 자, 그래서 작업 강도에 대한 시간과 피로도에 대한 작업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죠? 짧은 시간에 작업 강도가 클수록 지속 시간은 짧아지고, 강도가 클수록 사람이 피로해진다는 얘기. 어려울수록, 그죠? 그래서 피로를 보면은 계속 한 곳에 집중하거나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휴식을 안 하고. 그럼 능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권태롭고 불쾌해지고 어떤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욜로 이곳으로 질러 가야겠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 난간대 밟고 하고. 그래서 피로의 분류는 정육근만, 정신, 육체, 급성, 만성이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불쾌해지고 긴장, 태만해지고 흥미가 저하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는 뭐 자세가 흐트러지고 무감각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로 예방에는 휴식을 취해요. 수면을, 영양을 섭취하고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듣고 목욕도 하고. 피로 대책은 돈조채소통 환생 원행이에요.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보니까 뉴스에서 나온 건데, 육체적 작업부에서 작업 효율, work efficiency면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부 유용하지 않다고 했어요. 대부분 70%. 그래서 이 작업 에너지, 소비하는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작업의 강도라든가 이런 변화 요인을 표시해 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FCM은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교각이에요.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캔틸레버, 양방향으로 캔틸레버가 균형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폼 트래블러를 설치해서 좌우로 이동하는데 한 세그먼트씩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여기도 한 개. 보통 세그먼트가 2에서 5m예요. 세그먼트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그죠? 이게 2에서 5m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균형 모멘트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여기가 불안해요. 결국은 이 교각에서 양방향으로 나가고 양방향으로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한 세그먼트씩 나가서 가운데서는 키 세그먼트를 고려해요. 그래서 불균형 모멘트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폼 트래블러 FCN 공법이에요. 그래서 현장 타설 공법이 있고요. 이동 지보형이 있어요. 그 다음 프리캐스트형이 있는데 이건 공장에서 제작해가지고 세그먼트 제일 많이 이용하죠. 현장 타설 이 방법이 제일 많이 하죠. 폼 트래블러 이게 해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예요. 이거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에서 7, 8, 90, 11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대칭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대칭이죠. 대칭으로 타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 타설. 시공시 이상은 폼 트래블러 전도 방지하고 대차 정착, 레일 고정. 그 다음에 잭 조작할 때도 이게 튕기면서 사람 앞면을 강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키 세그먼트예요, 지금. 그래서 템포러리 프루브에서 템포러리 프루브는 이 중간에 이렇게 트러스를 세워놓는 거죠. 트러스를 여기 있어요. 템포러리 프루브 아니면 스테이 케이블을 묶어가지고 이 불균형 모멘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이 시소 현상을 방지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처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상향 조정을 해놓고 소승값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응력 재분배 키 세그먼트 연결 완료 시에 정정해서 이제 부정정으로 되고요. 처짐은 원인이 탄성 변형.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면 원형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 다음 크리프, 건조 수축,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키 세그먼트 접합은 중앙 접합부에서 시공을 하고 디고널 바로서 오차를 수정하고요. 종 반향 버팀대로 해가지고 프리스트레싱 해서 프리스트레싱을 이렇게 해서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뒤틀림, 휨, 좌굴, 그 다음에 전도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H빔 강봉은 고정을 해서 유압으로 수직 방향 변이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 세그먼트를 접합을 합니다. 해체공사, 소음 진동 분진으로 민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주거 환경, 주민들 생활 환경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물 특성이라든가 어떤 평면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부지 상황, 도로, 연계, 소음 진동 분진이라든가 어떤 기계 위치, 그 다음 위에 전선줄, 매설물, 도로 상황, 접속도로를 확인해야 돼요. 철앤머는 1톤 해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1에서 3톤짜리를 구조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으면 해서 파쇄를 하는 거예요. 충격력으로 해서 능률이 좋아요. 굿. 소음 진동이 생겨요. 소형 브레이커는 압축력, 충격력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 치면 소음 진동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형 브레이커 한 번으로 쳐버리는 게 낫죠. 오히려 능률 좋아요. 경제적이에요. 소음 분진은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브레이커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아파트 주변에서 뭐 지하 차도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브레이커로 계속 여기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 소음 진동이 발생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발파로 해서
좀 신속하게 발파로 해가지고 무진동 발파에 스무스 플라스틱, 뭐 라인 드릴링, 뭐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플러스 뭐 팽창성 파쇄 공법이라든가 무서운 무진동 공법을 쓰면 오히려 브레카로 계속 찍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 와이어로프 인장력으로 하는 거예요. 유압잭을 넣어가지고 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압세. 이거 압세기가 요거는 그림 나오네요. 스틸볼, 그 다음 브레이커, 그 다음 와이어소, 그 다음 압세기. 하람 공법이에요. 하람은 구멍을 드릴링 해놓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 보면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멍과 구멍 사이를 펴가지고 크랙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뭐 팽창성 파쇄는 이렇게 그 팽창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천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열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팽창제가 고가예요. 발파는 화약으로 하는 거고. 라인 드릴링, 쿠션 블라스팅, 프리스플링, 스무스 블라스팅 여러 공법이 있어요. 폭파, 지발레간, 순발레간을 써서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공기가 적어요. 그죠? 근데 재래식 불가능한 그런 데도 있어요. 불가능한. 너무 오래되다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천공을 해가지고 화약을 넣는데 불안할 수가 있어요. 전도가 되죠. 그래서 전도사고가 나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초고압으로 해가지고 초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충격 어떤 에너지로 하는데 소리가 커요. 파쇄음이. 레이저는 레이저 광선으로 하는 거고. 절단 톱이에요. 톱이 연결을 해놓고 회전을 하면서 체인으로 해가지고 절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안전수칙 준수사항 했는데 이동식 크레인 어떤 인양 하중표가 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돼요. 인계하중 85% 이내에서 그 다음에 크로라 크레인은 인계하중 75%네. 위험지역에서는 50%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인양 조건에 따른 인양 하중 검토를 하고요. 지면이 기울기가 1%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 있을 땐 작업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닥에 크레인 가면서 궤도, 크롤라 있잖아요. 궤도가 가면서 철판도 안 갈아요. 철판도 안 갈고 철판을 벗어나서 해버리면 연약 집안에서 흙이 그냥 훅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전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속 5에서 10m/s. 여기서는 20%가 경감이 돼요. 10m/s 있을 때는 우리 악천후에서 작업 중지하잖아요. 자, 그런 걸 보시고요. 접지압에 대한 공식입니다. 충격 하중 개수 곱하기 크레인 중량, 그죠? 인양물 중량을 접지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접지압이에요. 이런 걸 써주시고요. 집안 진해력 평가는 뭐 표준관입시험, 평판제시험 이게 제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아웃리거. 여기서 무게중심 G X2가 작용하죠. 그 다음 하중 물건의 하중이 WX2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율 1.5 이상. 치마량 산정을 할 때는 토질 기초기술사의 그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장기허용 내력은 진해력은 최대 시험 하중 강도 곱하기 3분의 1. 자, 이런 공식이 있고요. 진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판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해야 돼요. 지방계량 쇠석 다진 혹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돼요. 이동식 크레인의 사고 원인은
진해력이에요. 진해력. 철판 안 깔고 전용 받침대 안 깔고 줄거리 현장 규정량 임의 개조 뭐 이런 거. 이 줄거리에요. 지금 줄거리. 외위매주, 외줄거리, 휘말아 감기, 그다음 매달기 기구, 주머니. 외휘매주. 그래서 안전대책은 공가방치, 과학부와 그다음에 과건부 그룹자의, 그다음에 자격증, 불법 탑승, 후시 등 아웃리거, 전용 받침대, 유도자, 유도로프는 한 5m 이상 돼야 되겠죠. 줄거리, 와이어로프, 뭡니까? 이음수, 소선수, 공층지름, 그 다음에 꼬임, 심인데 17일이죠. 이소공꽃인데 17이라 그랬어요. 10%, 7%. 소선수 10%, 7% 이상. 이게 뭡니까? 폐기 기준이에요. 와이어로프. 이런 것도 써주고요. 슬링벨트는 오라나 풀어줘도 안 돼요. 샤클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해야 돼요. 특히 동절기에 이런데 여기 나사산 한 서너 개 보이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외위매주, 여기 있죠. 외줄 달기, 휘말아 감기, 매주. 그 다음에 훅 해지 장치가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인상각도 와이어루프 정착력에선 60도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위험해요. 60도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훅 정교가중 반경내 금지 연약지방 깔목갈판 흰호수 유도로프 그다음 와이어로프 이소공포심 인양화물 근처에 근로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장비 작업할 때 구획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출금 신호소하고. 4교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9회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